안녕하세요. 서집달 회원 여러분,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죽달 회원님. 저는 탱크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탱크맨님과 함께 촬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의정부 갔다가 왔어요. 의정부 간흥동, 뭐 녹양동, 그리고 장암 3구역, 5구역 뭐 이런 데 돌아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쪽 돌아봤을 때 저희가 딱 느꼈던 부분이 서울시 구로구 천왕 역세권 개발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요 칼럼을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칼럼은 여기 보이시면은 임장 추천 장소 천왕 역세권 도시 환경 정비 구역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9월 28일 날 쓴 블로그에 쓴 칼럼입니다. 물론 카페에도 있는데 이제 원본이 블로그 거여서 가져왔고요. 이렇게 써놨고, 자, 요거부터 좀 보시면은, 자, 구로구청장 해가지고 천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요것도 이제 재개발형 그 개발입니다.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구에서 하는 재개발형 정비 사업을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면 주거지를 새로 만드는 것 플러스 그 주변의 인프라까지 염두에서 세팅을 하는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아파트에 딸린 슬리퍼 상권인 상가들도 세팅을 하는 그런 종합적인 개발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과는 약간 차이가 있죠.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오로지 아파트 위주의 사업, 그거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주거지 플러스 상권과 함께 개발을 한다?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는 일반 판상형 아파트가 아니라 주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겠구나. 요런 추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재개발 사업은 맞는데 이제 도시 정비형 사업이다. 그래서 천왕 역세권 7호선 천왕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건립 관련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공공 임대주택을 만든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천왕역이고 7호선 천왕역입니다. 천왕역 저희가 3번 출구에서 내리면 이 천왕역 옆으로 환승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그 공용주차장 앞쪽에 여기 보이시죠? 미니스톱이 있고 이 미니스톱 골목을 끼고 들어가면은 오래된 구축 연립주택 단지들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재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재개발이 여러 번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왜 무너졌을까?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현재 천왕 역세권입니다. 7호선 천왕 역세권이고 여기서 좀만 벗어나면 경기도예요. 구로구 끝자락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종 주거 지역이 있고 여기는 이제 녹지 지역이 있고 대부분 2종과 1종이 혼합된 그런 지역들이에요. 이쪽도 다 보면은 다 그렇고 이 건너편도 2종과 1종이 혼합된 그런 지역들인데 보이시나요? 최근에 다 준주거 종상향을 받았어요. 여기도 보면은 준주거 종상향을 다 받은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라고 써 있죠. 그 주변에는 2종 7층 이하 지역으로 돼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나요? 파란색 테두리? 요게 뭐냐면 개발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게 바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구역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아까 그 공문에 나와 있는 그 사업 구역입니다. 천왕 2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그러면 주변이 이렇게 녹지 공간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1종 주거 지역과 2종도 7층 이하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이면서 준주거로 종상향이 됐느냐. 서울시는 스카이라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경관 규정이 굉장히 강력한데
보도 제한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왜 여기는 준주거로 종상향 되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 비밀. 처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나왔을 때 다른 기타 지방들은 15층까지도 가능하지만 서울은 유독 7층이에요. 7층 이상을 지은 역사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서울은 경관 규정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7층 이상으로 아무리 임대를 집어넣어도 7층 이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최근에 보면은 예외적인 경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니고 봉화산 역세권의 신혼희망타운 그런 SH가 지은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개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공 분야 쪽에서. 자, 여기 천왕 역세권도 저희가 처음에 임장 갔을 때 원래 여기 보러 간 건 아니고 구로구 중공업 지역 임장 가다가 이제 이쪽도 본 건데 오래된 연립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여기에 그 현수막 걸린 거 보면 공공 임대주택 관련된 재개발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게 무슨 의미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고 추가 분담금 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100%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 개념인데 그분들이 100% 재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종과 2종 7층 이하의 땅이었던 곳을 준주거로 종상향해서 많은 세대 수를 확보하겠죠. 그럼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져요. 내가 내 집을 이용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나에겐 아파트가 공짜로 분양이 되고 심지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환급금이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100% 임대가 수용이 되면은 자, 100% 임대예요. 100% 임대. 이거 보통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특히 내가 갭 투자 여기 나중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염두하고 갭 투자하신 분들은 찬성하지 않을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변이 이미 녹지지역 그린벨트에다가 1종과 2종 혼합지역에서 수익률이 안 좋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번 무너졌다. 이런 곳들은 애초에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7호선 역세권이어도. 요즘 최근에나 가로주택을 염두에 두고 몰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이쪽으로 몰리지 않는다고요. 왜? 사업성이 안 좋아서. 40년가량 된 노후 연립이지만 계속 사업성이 안 좋아서 여러 번 사업이 무너졌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결국 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 개념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추진이 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상향을 준주거 지역까지 받았다. 그렇게 돼서 준주거로 종상향을 받아서 결국 사업성을 보존받았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연립이 있고 여기도 연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만 준주거 종상향이 됐어요. 이쪽은 2종 7층 이하입니다. 탱크맨님 왜 그렇죠? 산이 근처에 있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는 여기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동의를 했나? 이 사진상에 봤을 때는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천왕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똑같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현수막은 좀 달았습니다. 현수막은 달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정식 인가는 받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른쪽에 준주거 지역이 그 이전부터 빠르게 진행을 했고 얘네들이 종상향 받은 걸 보고 우리도 하겠다라고 현수막을 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짐작으로서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사무실은 있었는데 여기 관련된 사무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 네.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적도 상으로는 현재 여기만 준주거 지역입니다. 아직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죠? 여기다 먼저 투자를 하나요? 아직 준주거 지역이 아니니까 좀 더 저렴하겠네 해서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준주거 지역에서 빠른 이 사업지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무데나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가 매물을 알아봤더니 매물이 없어요. 이 넓은 사업지에 다 매물을 한번 다 알아봤는데 매물 딱 하나 나왔고 그것도 이렇게 40년 차 오래된 연립이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오르긴 하겠지만 많이 오르겠죠. 많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부권의 상계주공을 살 수 있는 금액이어서 쉽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거 정도를 배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리고 요 건너편 길 건너편에도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이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지 해가지고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여기 준주거 지역 보이시죠? 준주거 지역. 얘네들이 결국은 몇 층을 지을지 모르겠어요. 서울이 특이한 점이 준주거 지역이 용적률 500%라고 해서 그 500%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의정부도 갔다 왔지만 의정부는 이종 지역인데도 빌라를 10층씩 짓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일반적인가요? 서울이 특이한 거예요. 원래 이종이면은 이종의 250%그 용적률을 끝까지 받는 게 정상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서울은 스카이라인을 중시한다. 그겁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을 하고 보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평당가가 낮죠. 평당가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의정부 시장 입장에서는 의정부가 좀 개선이 되고 개발을 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성이 안 좋아서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스카이라인은 둘째치고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 지역인데도 빌라를 10층씩 짓고 있는 요즘 최근에 그 지역들 보면은 그리고 의정부가 또 군사 도시잖아요. 근데 미군 기지가 계속 철수가 되고 일반 부대들도 좀 더 외곽으로 지금 이전을 하는 흐름이어서 뭔가 이제는 의정부도 제한 없이 지을 수 있지 않은가. 장암 우리 탱크님 우리 장암 2구역과 3구역 갔다 왔잖아요. 장암 3구역이랑 5구역. 3구역이랑 네. 5구역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현재 장암 5구역은 언덕이고 네. 장암 3구역은 아래쪽 지역인데 네. 그 아래쪽 지역인 장암 3구역이 3종 주거 지역, 네. 그 위쪽 장암 5구역이 2종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 2종 주거 지역이 다 30층 이상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계획상으로는 30층 이상. 자, 기름 레미안 센터피스가 3종 주거 지역이고 300% 끝까지 받았는데 개 높이랑 그 장암 5구역 2종 주거 지역의 높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확실히 서울은 스카이라인을 중시한다. 그리고 지방은 평당가가 낮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적률을 끝까지 허락을 해줘야 된다. 어저께 아승진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진, 천안에 있는 그 청년주택도 정말 미친 듯이 끝까지 올렸잖아요.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결국 서울보다 평당가가 낮아서 사업성 보존 차원에서 해준 게 아닐까? 그러고 보면 구로구도 좀 약간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은 좀 이외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의외의 지역이고 점차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사례들이 서울시는 가로주택은 무조건 7층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네. 못 박은 상태에서 100% 공공임대 형식으로 되면은 결국은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준다. 라는 결론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경관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공익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줄까요? 지금 태릉 입구역 그 옆에 지금 청년주택 지어지는 곳도 원래는 3종 주거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근데 걔만 따로 상업지구로 종상향 해가지고 청년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경관보다 더 우월한 공익이 있다면 해주겠다. 그게 바로 임대입니다. 임대. 저는 또 이 임대뿐만 아니라 여기가 원래 천안 역세권이잖아요. 근데 상권이 생각보다 되게 빈약해요. 도는의 정육식당 이렇게 보이죠? 너무 빈약해. 네, 맞아요. 너무 빈약한데 여기를 또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하면은 임대주택으로 또 원주민들도 재정착도 할 뿐만 아니라 상권도 급격히 좋아지고 그렇지. 점차적으로 여기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인센티브를 넣어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네, 상권 개발도 함께 하라고. 네. 그래서 여기 개발명이 뭐라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도시환경 네. 정비 사업이에요. 네. 일반 재개발이 도시환경 아니라 정비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월곡 1구역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죠. 보면은
거기도 일반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제 안 좋은 환경을 음. 개선하는 사업. 그래서 탱크맨님이 말씀하신 상권이 요게 다예요. 이 넓은 동네에 이 역세권 상권에 이게 다예요. 사실 물론 이제 건너가면 좀 더 있긴 하지만 번화가가 좀 더 나오긴 하지만 아까 그 연립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상권은 요 정도.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있긴 하는데 좀 더 멀어요. 이게 제일 가까운. 그러니까 역세권 상권은 요게 답니다. 주변에 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형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고도 제한이 걸려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풀리는 거고. 이쪽 지역의 개발 계획을 보면은 뭐 산업 IT 융복합 및 지역 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은 굉장히 빵빵해요. 빵빵하고 물론 이제 중공업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구로구여서 그거와 연계되는 사업도 좀 많죠. 근데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겠다. 아까 그 천왕 역세권 그 연립들이 다 그 저층 주거지에 포함이 돼요. 걔네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을 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정비 사업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로구청장이 4월 16일 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했고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높습니다. 준주거니까 높고 이 저층부에 보세요. 다 상가가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상가가 있어서 상권 개발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상가동들 이렇게 밑에 상가. 그래서 준주거 지역으로 올려서 주거지도 만들지만 상권도 역세권 상권 개발도 함께 하겠다. 자, 3층짜리 지금 연립들을 개발해서 층수를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준주거 500%를 전부 다 적용을 받으면 결국 40층이 넘는 아파트가 들어설 텐데 수익률은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원주민들 재정착시키고 나머지 다 임대로 집어넣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쪽 임대는 20, 30대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 임대를 줄 것 같아요. 신혼희망타운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고 7호선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임대주택의 느낌은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구로 디지털 단지만 해도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하고 플러스 계시죠. 역세권 7호선 역세권 강남선 아파트잖아요. 네. 임대가 풀리는 그 순간 얘는 이제 이 동네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런 효과도 같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네. 임대주택이어서 너무 좀 그렇다?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연로하신 분들은 재정착이 더 중요해요. 도장을 빨리 받으려면 추가 분담금 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2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